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달라파파입니다. 우리 오랜만에 반가운 게스트 분을 모셨는데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 관세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강장희라고 합니다. 강 팀장님이라고 네. 호칭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슈가 있었잖아요. 5월 16일인가요? 그 전까지 이제 멀쩡하게 직구로 이렇게 잘 들어왔던 그런 제품에 대해서 그 중에서 이제 80개 품목을 지정해서 네.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때 연락 되게 많이 받았죠. 예, 뭐 여러 군데서 네.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연락이 많이 왔었습니다. 어떤 것들을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게 사실이 맞냐? 지금 들어온 건 어떡하냐? 뭐 이렇게 네. 물어봤었죠. 그런 연락이 많이 왔어요? 사실 여러 군데서 많이 왔었습니다. 네, 뭐 쇄도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저를 아는 분들은 네네. 저한테 문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저희의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덜했던 거는 많이 이제 구매 대행하는 품목이 네. 식품이라던가 뭐 비타민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리가 좀 먼. 예, 그래서 조금 이렇게 안 와닿았었는데 네. 관련 품목을 파시는 분들은 되게 또 되게 민감했죠. 특히나 심각했던 것 같아요. 예, 뭐 아이들 제품을 네네. 특히나 맘카페에서 이렇게 예. 소소하게 수입했던 분들은 되게 많이 혼동스러웠었을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했다가 3일 만에 저도 이제 이걸 뉴스를 보면서 이제 이게 뭐야 어떻게 된 맞습니다. 거야 예. 이렇게 의아했었는데 예. 3일 만에 이게 철회가 된 게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전면 철회를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제가 좀 그거를 오시긴 찾아보니까 조금 여지를 남겨놓은 게 좀 위해 검사를 강화해서 안 되는 것들을 뭐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건 어떻게 했어요?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완전 철회를 했다 하더라도 네네. 사실 그 부분이 이슈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제도를 마련하겠다. 네, 제도를 좀 마련을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예,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지금 각 부처하고의 어떤 그런 업무 분장 부분도 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환경부라든가 네. 관세청이라든가 아니면 뭐 산자부 쪽하고 음. 조금 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제 어쨌든 철회됐고 옛날로 돌아갔다 이렇게 일단은 하면 되겠네요. 예, 지금 수입하는 거는 종전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관세법인에서 계신 거잖아요. 네, 관세법인. 그래서 궁금했던 것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네. 뭐냐면 이전에도 좀 네. 수입을 좀 하고 있었지만 좀 최근에 좀 본격적으로 많이 네. 그런 제품들을 수입해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주력이 되는 제품이 의류예요. 네네. 의류를 지금 병행 수입을 해서 네.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게 명칭이 병행 수입 맞죠? 병의 수입 맞습니다. 네네. 제가 알기로는 절차가 식품이라던가 식기 이런 것들을 수입하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좀 간단하고 단조로워서 네네, 맞습니다. 좋아하면서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맞는지 한번 점검을 한번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품 제품을 이제 구매를 해서 네. 통과를 이제 거쳐가지고 들어오는데 네. 특별한 인증 같은 건 별로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뭐 어린이 네네.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네. KC 인증 받을 필요는 없어요. 네네. 두 가지 정도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원산지. 원산지 예, 중요합니다. 원산지가 기본적으로 그런 제품들은 표기가 돼 있으니까 네. 원산지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거 하고 네. 두 번째로는 안전표시 기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네. 이걸 따로 뭐 수입을 할 때 우리가 뭐 추가를 할 게 있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다 라벨이 붙어 있더라고요. 네, 의류의 안쪽에 왼쪽 오른쪽 그 미심 라인에 세탁 방법, 혼용률 네네네. 네, 요 표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국제 규격화 됐다고 봐도 네네. 그 의류를 생산하고 판매하고 수출하는 업체들은 네. 그런 표시는 기본적으로 다 표시를 해서 오고요. 원산지 표시는 굳이 뭐 의류가 아니더라도 꼭 해야 되고 기본은 제품에마다 원산지 표시를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의류 같은 경우는 꼭 직물제 라벨에 표시를 해야 됩니다. 스티커를 붙여온다던가 네네.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직물제 라벨을 붙였는데 네. 금방 떨어지게끔 붙인다던가 이런 것들은 세관에서 현장 검사를 하게 되면 예. 세관 공무원이 원산지 재작업 지시를 내립니다. 보수 작업. 네네. 원산지 표시가 안 됐다던가 예를 들어서 그래서 2회 이상 적발이 되게 되면 네네. 과징금을 또 물게 됩니다. 원산지 기준에 대한 거가 조금 까다로운 거죠. 네, 그렇죠. 원산지 표시가 안 돼 있으면은 네네. 그런 어떤 부분에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병행 수입 상표가 있는 브랜드 제품들은 정품에 안에서만이 네. 브랜드 제품들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전용 사용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정품에 한해서는 네. 제3자가 수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네네. 세관 네네. 공무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현장 검사를 하게 되면 정품인지 가품인지의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가품이라고 판단이 되면 네. 전용 사용권자한테 통보를 해서 네네. 가품과 정품을 확인을 받는 제도도 또 있습니다. 예. 그 저희가 이해한 게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정품이어야 되고 그죠? 정품이어야 되고 되고. 그리고 이제 원산지 그죠? 원산지 원산지 표기가 돼 있어야 표기 되고 돼. 그 다음에
안전 표시 기준 네, 그죠? 그렇죠. 돼 있어야 운영률, 하는데 네. 브랜드 제품들은 글로벌로 요새는 많이 판매를 하기 때문에 네네네. 한글로까지 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 밖에 있는 게 기본 영어, 그다음에 뭐 중국어, 한글 이런 것들이 몇 장이 붙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글이 사실 네. 붙어 있는 거는 사실 네. 생소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생소한데 네. 이제 한국도 그만큼의 어떤 시장권에 들어갔다. 음. 어떻게 보면 좀 좋네요. 네, 그래서 또 이게 구매한 지역이 뭐 미국인데 네. 예, 영어뿐만 아니고 한글도 있고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기본적으로 많이 소비가 되는 그런 예. 나라의 언어들로 이렇게 쭉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글 좀 표시 됐다는 거는 사실은 네네. 좀, 예.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죠. 사실. 네. 글로벌 브랜드들이 한국을 예. 이제 시장으로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이게 혹시 한글로 안 돼 있어도 상관없나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예, 대부분 영어는 다 돼 있으니까. 기본으로 돼 있으니까. 예, 기본으로 돼 있으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세금을 이제 제대로 내고. 그렇죠. 거래하는 관세법인에서 물론 다 컨설팅을 하고 안내를 하겠지만 네. FTA가 거의 다 체결을 했어요. 사실은. 네. FTA 체결이 안 돼 있는 나라가 몇 개국 안 됩니다. 사실은. 음. WTO 가입 국가 안에 들어있는 국가에서는 사실은 거의 FTA가 체결이 돼 있고 네. 유럽 다 돼 있고 미국 돼 있고 뭐 중국, 일본도 사실 안 돼 있다가 RCEP이라는 그것도 협정이거든요. 네네. 세율을 어떤 특정한 품목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국가 간에 의류가 기본 세율이 13%거든요. 맞아요. 그 밑에 세율로 아, 일본인 거죠? 일본입니다. 예, RCEP. 세율이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죠. 어. 많이 낮아지진 않더라고요. 근데 좀 낮아집니다. 많은 품목들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뭐 협의된 물품에 한해서 음. 대부분이 보면 자국의 어떤 상품들이나 이런 것들 제조를 하는 그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네네. 그런 부분들은 그닥 많이 세율을 내리지는 않아요. 그래도 뭐 세율이 일단은 기존의 기본 세율보다는 낮으니까. 네네네. 활용해보면 또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같은 경우 하면은 문제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리뷰를 하고 계시니까 예, 혹시라도 이제 구독자 여러분께서 네네. 영유아 상품을 구매 대행이나 네네네. 직구로 이제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분명히 이제 그 영유아용 그런 이제 의류들이 수요가 많을 걸 알고 있는데 네네네. 섣불리 못하는 이유는 이게 좀 까다롭다라고 들어서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걸 좀 한번 설명을 좀. 영유아용품은 뭐 네. 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KC 인증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의류는 다 포함이 되고요. 근데 여기 기준이 보면 네. 참 재밌는 게 이번에 규정을 좀 찾다 보니까 네네. 유아용의 판단 기준이 신장 86cm 이하의 어린이용 제품이거든요. 여기 좀 엄폐가 있는 게 86cm 이하의 어린이 제품이다 이거죠. 그럼 나는 그 이상 어린이한테다 그 옷을 입힐 거야. 라고 한다면 영유아용이 아닌가? 뭐 이런 의문도 들어요. 저도 사각지대가 있네요. 예, 좀 그런데 그 인증받는 건 까다롭나요? 기관에서의 하는 거기 때문에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네. 저희가 샘플을 그 시험기관에다 보내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검사 기준에만 네. 통과가 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 승인서가 나오거든요. 향후에는 그 승인서로 가지고 네네. 예, 계속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간과 비용은 대략 품목이 많으면 비싸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일전에 그 크록스라는 그 크록스. 맞죠. 신발 네. 그게 이제 품목들이 많았거든요. 네. 700이 들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시험 비용이. 아, 그래요? 예, 품목이 많아서 아마 뭐 품목이라는 제가 건 뭐 색깔이라던가 뭐 그렇습니다. 이런 예, 것들 색깔 다양해서 24개 품목을 알고 있는데 네네. 아마 시험비만 600 얼마가 수십만 원은 드네요. 품목. 근데 아이들 제품이라는 게 품목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적법한 제품이라고 한다면 어린이용품도 기간과 이제 비용이 들어가고 뭐 어떤 그런 절차가 걸리는 거지 엄청 어려운 건 아니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품목을 설정해서 어디 기관으로 할 것이냐, 뭐 어디 기관이 좀 빨리 할 것이냐 이런 거 확인한 다음에 샘플을 보내고 기다리고 네. 그러면 그쪽에서 이제 시험 검사를 거쳐서 뭐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우리가 이제 판단은 합격과 불합격을 기준하거든요. 네네. 합격이 되면 이제 그 제품은 수입하는데 수입 신고할 때마다 확인 신고를 하고 수입하면 통관이 됩니다. 네. 일반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되게 복잡할 것 같은데 대행을 보통 맡기는 거죠? 대행사를 통해서 네네. 하면 그 대행사에다 샘플 보내주면 그 네네. 대행사가 대행을 해주고 수입을 하는 사람이나 업체는 기다리면 되겠죠. 그럼 대행 업무도 같이 하시는 건가요? 네, 대행 업무도 같이 그러면 하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다가 좀 네, 필요한 그렇죠.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네네네. 그거는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네. 저희들이 많이 이제 구매 대행을 했던 게 이제 식품하고 비타민, 건강기능식품, 기구용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은
그 인증을 받고 수입하는 난이도가 어떤가요? 조금은 일반 식품 쉽다고 봐야 되고 건강기능식품은 검토라든가 그 기준에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뭐 한글 표시사항이라든가 규격에 맞춰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은 어렵죠. 건기식이 조금은 좀 난이도가 높다. 난이도가 높죠. 그죠? 예, 그렇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 네네. 식기류는 사실 네. 건기식이나 일반 식품보다는 되게 간소합니다. 재질 내역서만 네네. 있으면 되고요. 제조사에서 내가 가지고 들어오고자 하는 그 제품의 재질 내역서만 받으면 됩니다. 네네. 그 재질 내역서는 식품이 닿는 부위에 대한 재질 내역서 그리고 식품이 닿는 부위의 샘플 이런 게 우선 기본 골자입니다. 그 제품만 가지고 들어오면 사실은 검사를 하고 검사를 해서 합격과 불합격 100kg 기준은 식품이나 기구용이랑 같습니다. 식약처에서 100kg 미만은 샘플로 인정을 합니다. 100kg 이상은 추가 시험을 안 받아도 되는데 네네. 100kg 미만으로 들어오는 것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제가 제품을 수입할 때 90kg를 했다 이거예요. 합격이 됐어요. 네. 근데 내가 장사가 잘 돼서 뭐 200kg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제품의 시험을 또 받아야 됩니다. 최초 시험할 때 100kg가 안 되면 네, 그렇죠. 들어올 때마다 받아야 재시험을 받아야 되는데 식약처에서 받으면 시험비는 면제입니다. 그 대신에 기간이 좀 길고 사설기관에서 받게 되면 네네. 그 시험비는 동일하게 들어가야 돼요.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나는 뭐 향후에 들어와도 100kg 미만으로만 계속 들어올 거야 라고 한다면 100kg 미만으로 실적을 가지고 계시면 되는 거고 네네. 근데 나중에 장사가 잘 돼서 그 이상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고 가정하면 계획을 100kg 기준으로 세워서 제품의 순수 중량 기준으로 향후에는 200kg, 뭐 1000kg, 2000kg 들어와도 그 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 뒤에 그 이상 중량으로 들어오는 거에 해서는 재시험이 없다. 재시험이 없다. 예. 정밀검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밀검사. 그러니까 많이 오래 계속 하려면 어쨌든 100kg 이상으로 해서 들어오는 게 좋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계시잖아요. 네네네. 한번 예, 예. 홍보라고 해야 되나요? 간략하게 한번 또 자랑 한번 주시죠. 그럴까요? 네네네. 제가 이걸 보여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네네.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표창장이네요. 네. 대한은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수입식품 안전관리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식약처 처장님 지금 표창을 받으셨네요. 네, 뭐 이게 금년 초에 또 네네. 뭐 올해 이렇게- 받으신 거예요? 네, 올 초에 그렇군요. 받았습니다. 예. 얼마나 일을 잘하셔서 이렇게 또 받으신 건가요? 아니, 근데 뭐 어떻게 네. 축하드리고 또 저희 네. 판매하시는 셀럽들도 좀 많이 도와주시고 네, 앞으로 알겠습니다. 많은 그런 또 정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관세법인 SAMC 네. 팀장님 네, 모시고서 팀장님. 이렇게 또 얘기 나눠봤고요. 병행 수입하는 그런 방법과 최근 동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